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의 놀라운 횡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부정선거 총책으로 여겨지던 USAID, NED 이들 두 기관에 대해서 폐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직접 나섰죠. 그리고 따까리 A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전쟁을 막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 11월, 12월 그때 위기죠. 어쨌든 민주당이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의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비춰집니다. 혹은 뭐 또 다른 이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USAID와 NED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USAID를 폐쇄하면 자동적으로 NED도 따라서 이제 폐쇄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USAID보다 더 악질적인 조직이 NED입니다. 이 USAID와 NED는 무슨 일을 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USAID, NED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겁니다. JFK가 이것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는 공산주의 세계와 싸우기 위해서 이 미국의 그리고 자유진영 민주주의를 세계에 확산하고 공산주의 진영을 밀어내는 그런 장벽으로 활용하자, 저항군으로 활용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JFK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서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USAID, NED 이들 단체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을까? 바로 네오콘의 직접적인 하수인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네오콘과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세력입니다. 상당히 기묘한 조합인데 이 공화당에 이제 물론 네오콘 세력이 많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왜 이 민주당과 접목이 되는가? 공화당 네오콘 세력, 라이너 세력이죠. 그리고 미국 민주당 세력들 이들은 통칭해서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어떤 특정 이념, 단일 이념으로 밀고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미국의 지배계급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오콘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들 글로벌리스트는 본질적으로 corporate interest,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자, 이 조직에는 수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딱 보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컨트롤되는 조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컨트롤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 미국의 국민적인 이익과 상관이 없이 자, 별도로 분리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 기관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USAID와 이제 NED 이들이 글로벌리 이제 각국에 개입을 하면서 각국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이 나타나면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종족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월가의 금융자본, 산업자본들이 들어와서 자원을 약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각종 기관 산업을 민영화하고. 그래서 NED와 USAID는 실제로 이 제3세계를 파괴해온 주범으로 그렇게 이제 지목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들 나라에 뭐 몇 천만 불 이런 식으로 몇 백억 뭐 천억 이 정도 딱 집어주고 뭐 조 단위로 이제 뜯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휩쓸고 간 나라는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그루지아도 2008년에 이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직접적인 이유를 어떤 미국의 재정을 낭비한다. 즉 미국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서 이제 다른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행을 이제 스탑시켜야 된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비하인드에 이제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NED와 USAID가 이제 저지른 뭐 사악한 행위들 이것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긴 목록입니다. 상당히 긴 목록인데 이것은 지금 삭제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크라이나 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2014년 마이단 폭동입니다. 마이단 폭동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이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정권이 친러 정권 그리고 이제 친미 정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측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세력들, 이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을 봐서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 가능성은 좀 낮았습니다. 뭐 유센코나 이런 애들은 좀 온건하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2014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4년 때 당시 이제 대통령은 새롭게 선거를 치르겠다, 몇 개월 뒤에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눌랜드나 미국의 네오콘 세력은 야, 이번에 뒤집어. 그리고 주도 세력으로 바로 낙지 세력들, 이들은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 세력들, 이들을 푸른 거죠. 그리고 마이단 폭동이 터지고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2등 시민으로 강등하고 그들의 지위를 박탈하자. 자, 이들이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돈바스 전쟁이었죠. 미국은 이 전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군을 해치겠다, 이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USAID가 그루지아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최근 사건이죠. 2,600만 불을 줬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NGO들을 푸는데 충분한 자금입니다. 자, 이들이 길바닥에 쏟아져서 폭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폭죽을 터뜨리고 그루지아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이들이 그루지아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선을 2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로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루지아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 목적 하에 정권을 뒤집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루지아의 현 정권과 그리고 이제 그루지아 국민들은 미국과 나토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 표를 던졌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 다음은 이제 시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는 이것도 이제 지적했습니다. 이게 검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USAID가 게인 오브 펑션 연구에 이제 지원 자금을 냈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심각한 패토진에 대한 이제 연구를 금했습니다. 게인 오브 펑션 연구를 금했죠. 그러자 이 오바마 시기 때 심각한 패토진 연구를 전부 이제 해외로 보냅니다. 뭐 아프리카도 가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거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갔습니다. 우한 이제 연구소에 간 거죠. 여기에 이 상하이방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USAID가 이 게인 오브 펑션 연구, 즉 사람의 어떤 패토진이 감염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감염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무기급으로 바이러스가 개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게 게인 오브 펑션 연구의 표면적인 목적입니다만 일단 사람에게 감염되기 쉽게 만든다. 이것 자체는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것이 실수로 유출이 된다, 고의로 유출이 된다, 인류가 엄청난 이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USAID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면 에코에스 얼라이언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마스크와 트럼프가 USAID, NED를 정면에서 공격하고 자금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뭐 러시아 측은 반색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여기에 저항하고 있다. 이것과 싸울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병인 USAID, NED에 대해서 이제 자금줄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러시아 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를 공격하는 다양한 형태의 NGO, 뭐 러시아 내에도 있고 또 이제 유럽 각국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NED나 이제 USAID가 많이 했습니다. 네오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자 러시아 전역에서 반푸틴 단체, NGO 단체가 폐쇄되고 있다. 일단 돈줄이 끊어지니까 뭐 우리가 더 그 활동을 할 이유가 없지. 그루지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줄이 끊어지니까 뭐 그냥 시위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친 LGBTQ, 무신론자, 뭐 이런 단체들 이제 자금 지원이 중단이 된 겁니다. 미국 내 극렬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최근에 A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A앱 관련되어서 2020년 4.15 직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단체를 파헤쳤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돼서 방송을 여러 편 만들었습니다. 이 A앱은 미국의 네오콘 세력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USAID 그리고 이제 NED 이들 단체와 연관이 된 거, 이런 정황은 그 이전 2020년 4.15 직후에 드러난 거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론 마스크의 그록2 여기서 이 검색을 하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A앱과 USAID가 이제 2014년 5월 2일 뭐 MOU를 체결하고 뭐 이런 내용은 과거에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들 선거를 돕겠다, 투명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습니다. 이 A앱이 세계 각국에 뻗어나가서 부정선거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A앱과 연관된 글로벌리스트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검색해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소로스도 등장하죠. 당연히 이제 USAID, NED 배후에는 네오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가 있죠. 미국의 리버럴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인물이죠. AID는 소로스의 자금을 지원하고 또 소로스는 그 돈을 들고 우크라이나나 그루지아 같은 데 가서 작업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방송을 쭉 보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에 A앱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많은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A앱에 대해서 크게 떠들지 않자 어떤 분이 좀 이제 불만 섞인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하셨는데, 언제는 CIA 허락 없이 한국 부정선거가 가능했겠냐? 한국 부정선거 조력자는 중국입니까? CIA입니까? A앱은 한국 선관위 주도로 세계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의 하청을 받아서 작업하는 겁니까? 전 후자라고 봅니다. 탄핵 반대 시민들이 선관위 부정선거 세력을 처단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후 중국도 같이 단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한국 부정선거를 북한, 미국, 중국이 다 개입한다고? 사실이죠. 북한이야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좀 개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북한이 개입한 건 알겠는데 미국이 어떻게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는지 방송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02년 당시 DJ는 대한민국을 헐값에 이제 미국에 상납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개표기는 칼라일이 만든 스마트메릭, 그리고 스마트메릭이 전자개표기를 만들고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지원합니다. 좀 역설적이죠.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지원한 이유는 이 베네수엘라를 세계 원유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것이 당시 이제 조지 W 부시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네오콘의 플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조회주표 전자개표기죠. 1999년, 2002년 당시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칼라일, 론스타 이런 벌처 펀드들이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서 삼켰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금권 세력이 DJ 측을 지원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2003년 이제 대선 직후 이해창 측은 대선 관련해서 이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투표함을 깠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대충 덮고 넘어갔습니다.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있겠냐? 이때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실수겠지 이러고 덮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때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덮었기 때문에 일단 다 사라진 상황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왜 DJ를 도왔을까 의문을 품으신다면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 한국 내 이제 부정선거 자체는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노무현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 반복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부정선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나 이런 거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졌고, 노무현 정부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제 권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외환은행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환은행이 부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닌가. 당시 이제 론스타는 부시의 쌈짓돈 창고입니다. 부시 일가의 주머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노무현 추도식 때 조지 W 부시가 직접 와서 자기가 그린 그림도 전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이 정황 증거, 루머만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 이제 중간에 소소한 부정이 있었을까? 이것은 의문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은 2018년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부터 중국의 개입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4.15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이제 조회주표 전자개표기, 세계 최초 전자개표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루머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관우정보기술 유재하 사장의 이제 양심선언, 감옥에서 양심선언했다, 이해찬이 오대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2002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정황, 이런 루머가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A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 방송 몇 편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해커라든가 잡아갔으면은 이들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포렌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 미국의 글로벌 선거계 그루지아 사태나 이런 거 방송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A앱 아냐? A앱 배후에 중국이 있다. 너 왜 중국 욕을 안 하고 미국에 이제 글로벌 선거계 욕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이 A앱 관련돼서 5년 전에 방송에서 이 이야기 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했습니다. A앱 배후에는 중국이 있어 왜 자꾸 미국 거론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A앱 자체는 중국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선거 개입에 부역한 정황이 더 큽니다. 지금 트럼프와 일론 마스크가 USAID, NED를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과 A앱의 연관관계, 이것은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미국의 리버럴 세력이 어떤 짓을 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중국을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중국은 물론 선거에 개입합니다.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한국도 개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18년을 그때가 이제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A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미국의 이제 리버럴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은 한 편으로 올렸는데 노란 딱지가 붙어서 부득이 1, 2부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 정도는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누겠습니다. 2부는 조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